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선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것 이상의 전략이 필요한데요. 주식, 펀드,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이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임대 수익을 활용하는 방법이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당 투자는 주가 변동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배당금을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은퇴자들에게 배당 투자는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 투자가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 탁월한 성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나는 배당 투자로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공짜로 마신다. 이 책은 배당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수페TV를 운영하고 있는 저자는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경제적 자유를 이룬 파이어족인데요. 그는 수많은 실패와 성공 사례를 연구해 낮은 리스크로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배당 투자 전략을 정리했으며 그 결과물과 실전 노하우를 이 책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미국 배당 왕족주부터 한국 고배당 기업, 배당 ETF 투자 방법, 포트폴리오 관리 등 배당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식과 인사이트를 한 권의 책으로 압축해 풍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평생을 월 500만 원씩 벌 수 있는 기적의 배당 투자 방법이 정말 궁금한데요.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위험한 예금, 안전한 월세, 늘어나는 배당. 착실하게 예금과 적금을 해온 사람은 주식은 무섭고 배당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투자하기 전 나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주식으로 망했다는 소문만 듣고 막연하게 무서워했던 것 같다. 지금은 오히려 반대다. 은행에서 제시하는 예금이자 2~3%는 인플레이션의 평균 수준으로 돈의 가치 동결을 의미한다. 즉, 내가 열심히 예금과 적금으로 이자 수익을 창출해도 물가가 올라 결국 같은 수준의 돈에 머물게 된다. 1971년에 새우깡의 권장 소비자가가 50원이었고 이자도 딱 그만큼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2023년에는 어떻게 됐을까? 현재 새우깡의 가격은 26배 올라서 1,300원이 됐고 예금으로 받는 이자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과거에 새우깡 먹을 돈의 이자가 지금도 새우깡 사 먹는 돈밖에 안 된다. 즉, 인플레이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예금 이자는 앞으로 나아가는 투자가 아니다. 2022년처럼 인플레이션 심하게 오르는 시기에는 가만히 있는 돈은 오히려 뒤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돈이 인플레 수준에 머물게 되면 고인물과 같다. 나는 열심히 일해 근로소득을 만드는데 내 돈이 일하지 않는 것은 가당치 않는 일 아닌가. 내가 일하는 것을 멀뚱멀뚱 바라보는 위험한 예금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간혹 어른들 중에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절약해서 월급 대부분을 적금에 넣었다는 분도 있다. 이 말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적금 이자가 10% 넘는다면 나도 당장 은행으로 달려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런 적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우리는 지금의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 당연히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예금이라도 넣어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 이상을 생각하고 투자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럼 부동산에 투자해 월세를 받는 것은 어떨까? 은행 예금에 넣어두는 것보다 좋은 선택이 된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보통 오피스텔 월세는 3에서 6% 정도 수익이 형성되고 점진적으로 월세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가 가능하다. 심지어 20년간 5%의 월세를 받으면 원금은 모두 회수한 것이다. 추가로 매달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다. 하지만 불규칙한 월세 변동성과 공실에 대한 압박이 단점이다. 배당 투자는 어떨까? 오피스텔 월세의 공실 리스크를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배당을 꾸준히 지급한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 미국에 상장된 기업은 8,000개가 넘으며 그중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은 49개가 있다. 배당금이 매년 같은 것이 아니라 매년 증가했다는 것은 오피스텔로 따지면 월세가 매년 늘어난다는 것이니 얼마나 매력적인가. 50년간 월세를 늘린 오피스텔은 찾기 힘들어도 배당을 늘린 기업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심지어 50년간 배당을 늘렸다는 것은 기업이 꾸준히 매출과 이익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증거다. 49개 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배당 성장률은 6.6%다. 인플레이션을 가볍게 넘는 성장으로 늘어나는 배당은 지금보다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주식 투자는 배당금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까지 발생되면 총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발휘한다. 반면에 오피스텔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장나는 곳이 많아지며 수리비로 지출되는 돈이 늘어난다. 초기 몇 년은 부동산 상황에 따라 시세가 상승할 수 있지만 보통 8년 이상이 되면 감가상각이 되므로 자산이 증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금까지 예금, 월세, 배당을 간단히 살펴봤다. 당신은 위험한 예금, 안전한 월세, 늘어나는 배당 중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주식 대 부동산, 세금은 누구 편일까? 우리가 금과 원자재보다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관심만큼 거래도 활발하고 필요한 정보도 빠르고 쉽게 취할 수 있다. 그럼 주식과 부동산 중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앞에서 주식으로 배당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부동산 월세에 미련을 못 버린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보겠다. 어떤 투자든 수익이 발생하면 정부는 여지없이 세금을 징수해 간다. 그래서 수익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이다. 그래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진짜 돈을 알게 된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살 때 취득세, 갖고 있을 때 보유세, 팔 때 양도소득세가 있다. 부동산은 매수하는 순간부터 숨을 쉬듯 매 순간 세금을 걷어간다. 부동산 세금의 첫 단추인 취득세를 보면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포함하여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더하면 세율이 총 4.6%가 된다. 1년치 월세는 고스란히 반납하는 격이다. 주식 투자는 어떨까? 우선 주식은 매수한다고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해외 주식 투자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시세 차익에서 250만 원의 수익은 공제해주고 그 이상 발생할 경우 22%의 세금을 징수한다. 배당은 공제 없이 무조건 15%의 세금을 내야 하며 국내 주식의 경우 15.4%를 낸다. 이것 또한 배당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이지 원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쉽게 금액으로 예를 들어 보겠다. 1억 원으로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취득세 460만 원을 내야 한다.
배당 투자의 경우 배당률을 5%로 계산하면 배당금 500만 원의 15%이므로 7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오피스텔에 투자할 경우의 세금이 배당보다 6배 더 많다. 그런데 취등록세는 한 번 내고 배당 소득세는 받을 때마다 내야 하니 7년 차부터는 오피스텔의 세금이 더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부동산 매수할 때 발생하는 세금만 계산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부동산은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배당금도 2천만 원 이상 되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 세금은 징글징글하다고 느낄 정도다. 배당 투자는 상대적으로 심플하니 좋지 않은가. 그뿐만 아니라 배당 투자는 환금성도 높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다. 매달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를 갖고 비교해서 부동산보다 주식이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더 이상 비교는 하지 않겠다. 머리 아픈 계산은 그만하고 배당 투자를 하자. 배당 투자 필수 점검사항 5가지.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배당 투자는 그런 불신을 소화기처럼 꺼주는 역할을 한다. 기업이 돈을 벌면 발전을 위해 R&D 투자와 새로운 사업에 대한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을 분배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주주 친화적 기업이라는 증거다. 게다가 매년 받는 배당금까지 증가하고 있다면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배당 투자를 하기에 앞서 꼭 알아야 할 필수 점검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누구나 확인 가능하고 쉽게 체크할 수 있는 5가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매출이다. 매출은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면 해당 기업이 무언가 열심히 해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증거다. 내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지난달 매출이 5천만 원이었고 이번 달 매출이 6천만 원이라면 20% 증가한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매출이 1,000만 원 늘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매출도 움직이는 법이다. 커피 가격을 5천 원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 동안 2,000잔을 더 판매했다는 것인데 이는 어떤 특별한 마케팅 혹은 변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반대로 한 달 매출이 4천만 원으로 줄었다면 그것 또한 카페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기업의 매출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을 보면서 상승과 하락으로 기업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투자자인 우리는 매출 상승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매출 하락에는 적색 경보를 울리면서 무슨 일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내 돈을 기업이 잘 굴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두 번째는 실제 벌어들인 돈인 순이익이다. 매출을 통해 방향성을 봤다면 순이익을 통해 기업이 실제로 챙기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다시 카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월 5천만 원 매출에서 순이익이 1,500만 원이었다. 그런데 매출이 6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커피 1+1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건 좋은 것일까? 커피를 기존보다 2,000잔 더 많이 판매했지만 1+1 행사를 통해 공짜로 지급된 커피가 12,000잔이다. 12,000잔을 공짜로 지급하면서 원두, 컵, 냅킨, 인건비 등 지출이 증가해버렸다. 순이익을 확인했더니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매출은 늘었는데 순이익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매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 커피 1+1 행사로 순이익까지 증가하려면
커피와 함께 디저트 판매가 늘어나거나 단가 높은 음료가 함께 판매됐어야 한다. 순이익은 기업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다. 투자자인 우리는 순이익이 증가하는데 주가가 오히려 내려가거나 멈춰 있다면 기회로 봐야 한다. 반대로 순이익이 하락한다면 무슨 일인지 체크하고 단기적인 이슈인지 다음 분기에도 영향을 미칠 문제인지 점검해야 한다. 세 번째는 내게 들어오는 배당금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업 현금 흐름이다. 순이익을 통해 기업이 얼마나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런데 기업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유기체 같아서 현금이 얼마나 유입되고 유출되는지 파악해야 건강한 기업인지 알 수 있다. 유출되는 돈으로는 판공비, 대출이자, 법인세 등이 있고 유입되는 돈으로는 매출, 이익, 예금이자, 배당 수입 등이 있다.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유입되는 돈의 양이 일정해야 우리에게 보상되는 배당금 또한 끊기지 않고 들어오게 된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영업 현금 흐름이 증가한다면 배당금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니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 반대로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하면 몸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어디가 아픈지 진단해야 한다. 네 번째는 얼마나 배당금을 오랫동안 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배당 연수다. 쉽게 생각해보자. 배당률 5%인 기업 A, B가 있는데 A기업은 배당을 지급한 지 5년 된 새내기 회사이고 B기업은 배당을 50년간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지급한 베테랑 회사다. 당신이라면 A, B 중에 어디에 투자하겠는가? 배당을 오랫동안 지급한 B기업이 신뢰가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배당 연수는 투자자에게 신뢰의 숫자로 작용된다. 미국에는 배당을 오랫동안 늘려온 기업이 상당히 많으며 앞으로도 배당을 잘 줄 것 같은 믿음을 준다. 어떤 매력적인 기업이 있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사가 벌고 그 돈을 주주에게 잘 나눠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배당 성장률이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한다.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을 통해 배당 여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투자자로서 우리는 실제로 배당금을 잘 줬는지 체크해야 한다. 작년에는 배당금으로 일주당 100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120원을 지급한다면 배당 성장률이 20%가 된다. 내년에 일주당 144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또 20%의 배당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기업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매출과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배당금을 높이는 기업은 의심해 봐야 한다.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니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보자. 아직 투자 전이라면 그런 기업은 거르는 것이 좋다. 굳이 찜찜한 기업에 투자할 필요 없지 않은가? 세상에 좋은 기업은 많으니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적어도 본전이니 절대 손해가 아님을 명심하고 조급한 마음은 쓰레기통에 버리자. 배당 투자를 하기 전에 꼭 보아야 할 필수 점검사항 5가지. 매출, 순이익, 영업 현금 흐름, 배당 연수, 배당 성장률을 살펴봤다.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이런 요소를 그냥 넘긴다. 심지어 요즘에는 선 매수 후 공부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코카콜라는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기업이니 괜찮을 거야. 혹은 유튜버가 언급한 종목이니 좋을 거야와 같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5가지 항목을 정리해보자.
매출과 순이익이 함께 증가하면서 영업 현금 흐름도 양호하고 수십 년째 배당을 늘려왔는데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면 된다.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기업이 있을까? 다행히도 그런 기업이 존재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업은 주가가 높아 배당률이 낮은 경우가 많다. 역시 좋은 기업은 비싸다. 그런데 비싼 주식을 비싸게 사면 투자자로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은가? 실적을 통해 좋은 기업을 선정했다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야 한다. 주식 매매에 대한 내용은 다양한 기업을 소개한 후 뒤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다. 매력적인 배당 기업을 선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데 집중하자. 배당 투자 계산의 모든 것. 성장주에 투자하려면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고 기술 발전과 현실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AI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느 플랫폼으로 무엇을 검색하게 될지,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하나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예측치는 천차만별이고 관련된 기업의 주가 변동성 또한 다이내믹할 수밖에 없다. 리스크가 높은 만큼 얻게 될 이익과 손해 또한 큰 법이다. 반면에 배당 투자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코카콜라를 작년에 얼마나 마셨는지, 원자재 가격은 얼마나 올랐는지, 코카콜라의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지 일정 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 배당까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서는 계산을 잘하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 배당 투자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3가지를 살펴보겠다. 이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배당 투자자로서 다양한 분석과 투자할 기업을 선택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첫 번째는 배당률이다. 배당주를 검색하고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면 기업의 배당률이 몇 %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된다. 배당률이 5%라고 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실제 내게 지급된 배당금은 5%가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럼 그때 봤던 배당률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 배당률이다. 배당률은 내가 매수한 단가를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1분 1초 매 순간 배당률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평단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배당률이 다를 수밖에 없다. 직접 배당률을 계산해보자. 부동산 관련 기업으로 매달 배당을 지급하는 리얼티 인컴은 2023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주가가 49.35달러이고 한 주당 배당금 3.07달러를 지급한다. 배당률은 3.07을 49.35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끝이다. 쉽지 않은가? 겁먹을 필요 없다. 단순히 곱하기와 나누기 한 번씩만 하면 나오는 숫자다. 스마트폰 계산기로 3.07 나누기 49.35 곱하기 100을 입력하면 리얼티 인컴의 배당률이 6.22%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단 이것은 49.35달러의 리얼티 인컴을 매수했을 때 이야기다. 분할 매수를 잘해서 매수 단가가 51달러보다 낮다면 당신의 배당률은 6%가 넘게 된다. 반대로 매수 단가가 76달러보다 높으면 배당률이 3%대가 되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매력이 반감된다. 이때는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많아져 매도세가 증가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평균 배당률과 배당률의 상단과 하단의 단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다. 추가로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에 배당금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전에 배당금과 주가를 확인해 실제 내 배당률을 체크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배당 성장률이다. 지금의 배당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배당이 꾸준히 증가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배당 성장률은 올해보다 내년에 얼마의 배당금이 늘어났는지 그 성장률을 체크하는 것이다. 2022년 펩시는 배당금을 약 10%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2022년 한 주당 배당금이 약 4.5달러였고 2023년부터 약 5달러 정도의 배당금이 지급되었다. 즉, 내가 2022년 펩시에 투자해 100만 원의 배당을 받고 있었다면 2023년부터는 110만 원의 배당금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다. 투자금을 늘리지 않았는데 알아서 들어오는 돈이 늘어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투자인가. 내가 투자한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수익의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꾸준히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배당금을 50년 이상 늘려온 기업을 왕족주라고 한다. 그 중에 배당 성장률이 높았던 3개 기업, 로스, 타겟, 일리노이 툴웍스는 배당 성장률과 배당 연수 2마리 토끼를 잡은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니 실제 내가 배당 투자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를 알려주겠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스마트폰으로는 더 리치를, PC로는 시킹 알파를 이용한다. 투자를 고민 중인 배당 기업이 있다면 사이트에 들어가 기업명 혹은 종목 코드 티커를 입력해보자. 바로 배당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매년 배당을 얼마나 증가해 왔는지 배당 성장률을 체크하자. 추가로 과거 경제 위기의 순간에 배당을 줄인 적이 있는지 확인하면 기업의 위기 대처 능력까지 파악할 수 있다. 투자하고 싶은 기업을 찾았다면 2000년 IT 버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20년 팬데믹까지 3번의 경제 위기 때 해당 기업의 배당 내역을 꼭 점검해 보길 바란다. 마지막 3번째는 미래 배당금이다. 배당 투자의 단점이라면 성장주 투자에 비해 당장 내 손에 쥐게 되는 수익이 작아서 투자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열심히 배당 투자로 1년에 5%의 배당을 받게 됐는데 옆에 동료는 하루 만에 5%의 수익을 내는 것을 보면 현타가 온다. 반대로 동료의 수익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수익 내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속이 타들어간다. 이래저래 속상한 마음이 들 것이다.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할 때는 남의 계좌를 엿보는 것이 아닌 미래의 나의 배당을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배당금을 계산해 보면 배당 투자의 의지가 불끈 솟아난다. 미래 배당금은 앞에서 이야기한 현재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을 알고 있어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배당률 5%이고 배당 성장률 10%로 배당금 100만 원을 받았다면 2023년에는 배당금이 올라서 110만 원 정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배당금은 매년 복리의 마법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동일하게 배당금이 증가했다면 10년이 지나 배당금은 자그마치 236만 원이 된다. 20년 차에는 612만 원, 30년 차에는 1,586만 원이다. 정말 놀라운 결과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의 원동력으로 삼기에는 더없이 좋다.
나는 실제로 투자해 본 결과 다행히 좋은 종목을 선택해 시뮬레이션보다 더 좋은 투자가 되었고, 심지어 주가 상승으로 자산 가치까지 올라가는 덤을 얻었다. 이렇게 배당금이 증가하는데 투자를 안 하겠는가? 심지어 여기서의 투자 방식은 추가 금액 없이 거치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만 계산한 것이다. 적립식으로 투자해 주식 수가 증가한다면 더욱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금 또한 재투자한다면 더욱더 많은 배당을 받게 된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는가? 당장 배당 투자를 시작하자. 50년 전통 맛집과 왕족주. 한국에는 50년 전통 맛집이 많듯이 미국에는 50년 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역사가 있는 맛집은 자신만의 노하우와 철학으로 무장해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기업도 같은 맥락으로 험난한 경제 위기와 위험한 순간들을 각자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이겨냈다. 그런 멋진 기업 중에 주주에게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주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5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을 배당 왕족주라고 부르며, 배당 왕족주는 배당 투자자에게 신뢰가 높은 기업으로 인식된다. 현재 배당 왕족주에 해당되는 기업은 총 49개인데 이들은 자부심을 갖고 이 타이틀을 놓치지 않으려고 매년 부단히 노력한다. 이런 모습을 좋게 본 투자자들은 실제로 왕족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왕족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기업. 미국은 세계 1위 GDP를 자랑하듯이 글로벌 기업이 많다. 워런 버핏이 30년 넘게 투자하고 있는 코카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배당 기업이면서 왕족주다. 탄산 음료를 생각하면 코카콜라가 떠오르듯 다른 분야에도 배당을 지급하는 미국 기업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 왕족주의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재미있는 투자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 배당 왕족주 중에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든 제품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볼 테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인지 확인해 보자. 첫 번째 기업으로 존슨앤존슨의 제품을 살펴보면 가장 유명한 아기 위생용품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시작으로 머리가 아플 때 먹는 타이레놀, 얼굴을 씻을 때 쓰는 클린앤클리어, 두피 케어 샴푸 니조랄, 눈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아큐브 콘택트 렌즈, 구강 청결제 리스테린 등이 있다. 나도 모르게 매달 존슨앤존슨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는가? 이제는 소비 말고 투자로 배당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두 번째 기업으로 호멜푸드의 제품을 살펴보면 추석 선물 세트의 최강자 스팸을 시작으로 크리미 땅콩버터 스키피, 미국인이 사랑하는 페퍼로니 등이 있고 가공육으로 유명한 기업이다. 세 번째 기업으로 3M의 제품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트잇과 스카치 테이프가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개인 안전 보호구부터 의료용 제품까지 상품이 다양하다. 심지어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마스크를 판매해 매출을 올렸던 기업이 바로 3M이다. 간단히 세 개 기업의 대표적인 제품을 몇 가지 살펴봤다.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을 모두 확인해 보면 더 많은 미국 왕족주에 해당하는 기업의 제품을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다. 왕족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전자제품처럼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재구매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소비를 해야 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그 말은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매달 돈을 가져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뜻이다. 그들의 꾸준한 매출은 50년 넘게 배당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우리에게 친숙한 소비재를 이야기했지만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유틸리티 기업 또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되며 왕족주에 포함된 기업이 많다. 이렇듯 어떤 형태로든 주기적인 소비를 이끌어내는 기업은 배당 왕족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된다. 투자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 배당 컷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은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왕족주라고 다 같은 왕은 아니다. 배당 왕족주에 해당하는 49개 기업은 모두 좋은 회사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49개 기업 중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분석력이 필요하다. 왕족주에 포함된 에머슨 일렉트릭이란 회사는 배당을 66년째 증가해온 왕족주 중에서 최고참이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배당을 얼마나 잘 늘려왔나 체크해봤더니 연평균 2%도 안 되게 증가했다. 인플레이션만큼 혹은 그보다 못한 배당 성장을 보여준 것이다. 앞서 예적금에 돈을 넣어놓으면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와 비슷한 꼴이 되는 것이 이런 왕족주에 투자하는 것이다. 에머슨 일렉트릭에 악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데이터가 매력적인 회사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다. 배당을 줄이지 않고 늘린 것만으로도 대단한 기업이지만 우리의 투자 목적은 더 위대하기에 이런 기업에 속으면 안 된다. 또한 3M을 보면 최근 5년간 주가가 55% 하락했다. 배당은 늘려왔지만 주가가 반토막이 됐다면 내 원금도 반으로 줄었다는 것인데 과연 좋은 투자일까? 절대 좋은 투자가 아니다. 앞서 이야기한 배당 투자 필수 점검사항 5가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에머슨 일렉트릭과 3M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 성장률이 낮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을 필터링해야 보다 안정적이고 배당금이 증가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 반대로 헬스케어 기업 에브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주가가 81% 상승했다. 주가가 올랐으니 좋은 기업일까? 아직은 모른다. 3M과 에브비의 배당금 차이를 살펴보자. 5년 전에 둘 다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5년이 지난 지금 두 기업의 배당금을 계산해 보니 3M이 121만 원, 에브비가 222만 원이다. 배당금이 자그만치 101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에브비는 5년 만에 배당금이 2배가 됐고 심지어 해가 지날수록 그 차이는 계속 벌어진다. 같은 배당 왕족주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두 기업의 배당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 5년간 3M은 연평균 배당 성장률 3.6%를 보여준 반면 에브비는 16.8%의 배당 성장을 이루어냈다. 잠깐 배당 성장률을 복습해보면 올해 100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내년에 110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 10원의 배당금이 증가한 것이고 그 비율을 배당 성장률이라고 말한다. 즉 10%의 배당금이 증가한 것을 배당 성장률 10%라고 말한다. 에브비는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배당까지 많이 오르니 신기한가? 보통 배당과 주가는 함께 움직인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기대 심리로 주가가 오르고 많은 수익을 발생시킨 만큼 배당으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기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주가와 배당의 방향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혹시라도 배당금은 증가하는데 기업의 주가가 하락한다면 문제가 있는 기업일 수 있으니 기피하는 것이 좋다. 실제 3M은 발암물질 PFAS 수질 오염 문제로 소송이 진행됐으며 미국 상수도 공급 업체들에게 13조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다양한 이유로 내 살을 깎아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종종 있으니 조심하자. 굳이 리스크를 감내하며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좋은 기업은 많으니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자. 반백년 배당 기업 탑5. 많은 배당 기업 중에서 50년 이상 배당금을 연속으로 늘려온 왕족주 49개를 알았지만 그 속에서도 좋은 기업이 있고 나쁜 기업이 있다. 우리에게 좋은 기업이란 배당을 지금까지 잘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잘 주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기업이다. 간단한 듯 보이지만 배당 투자 필수 점검사항 5가지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는 기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왕족주에서 더욱 찾기 어려운데 반백년 배당 기업 중에서 매력적인 회사 5곳을 소개해 보겠다.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다면 메모해 놓자. 1.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은 세계 최대 헬스케어 기업으로 미국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한 회사다. S&P 500 기준으로 현재 13위를 차지할 만큼 시가총액이 크며 사업 구조는 제약, 메디테크, 소비자 건강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매출 기준 제약이 55%로 가장 높으며 메디테크 29%, 소비자 건강 16% 순이다. 매출이 가장 높은 제약 분야는 타이레놀 같은 의약품을 시작으로 면역학, 전염병, 신경과학, 심혈관 및 대사, 폐동맥, 고혈압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수명 연장과 고령화로 인해 헬스케어 분야는 계속 성장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존슨앤존슨이 있다. 61년째 배당을 늘려온 존슨앤존슨은 3월, 6월, 9월, 12월 배당을 지급하며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5.92%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프록터&갬블. P&G는 창업자 프록터와 갬블이 각자의 회사를 합병하면서 프록터&갬블이 됐고 약자인 P&G로 많이 알려진 기업이다. 180개가 넘는 국가에서 300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다국적 소비재 회사다. 한국 기업으로 보면 LG 생활건강과 아모레 퍼시픽을 합쳐놓은 것 같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와 제품을 살펴보면 섬유 유연제 다우니를 시작으로 면도기 질레트, 냄새 제거하는 탈취제 페브리즈, 치약과 칫솔 오랄비, 화장품 SK2 등이 있다. P&G는 각 분야에서 시장 1위를 차지하는 브랜드가 많아 소비재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이 골치 아파하고 있지만 브랜드 가치가 높은 소비재 기업은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매출 방어에 힘을 쓰고 있다. 가격이 올랐다고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품과 필수품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평생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은 평생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67년째 배당을 늘려온 P&G는 2월, 5월, 8월, 11월 배당 지급하며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5.63%로 조금 아쉬운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꾸준한 모습이다. 3. 펩시코. 펩시는 코카콜라의 경쟁사로 알려져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펩시는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수많은 식품 기업을 인수하며 음료수, 과자, 시리얼 등 500개가 넘는 브랜드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다. 대표적인 브랜드를 살펴보면 스낵 분야에서는 전 세계 1위 감자칩인 레이즈를 시작으로 도리토스와 치토스가 있고, 음료 분야에는 마운틴듀, 게토레이, 립톤 등이 있다. 현재 200개가 넘는 국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펩시는 세계 음료와 스낵 시장에서 점유율 9%와 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탄산음료 시장은 제로 슈거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코카콜라보다 펩시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매출을 보면 전년 대비 15% 이상 판매량이 늘었으며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펩시는 지켜봐야 할 기업이다. 51년째 배당을 늘려온 펩시는 1월, 3월, 6월, 9월 배당 지급하며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6.87%로 양호한 모습을 보인다. 4. 에브비. 에브비는 170개국에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로서 면역학, 혈액종양학, 신경과학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많이 알려진 휴미라는 에브비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효자 치료제였는데 2023년 미국 특허 만료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상태다. 에브비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보톡스 기업 엘레간과 제네릭 제조 기업 액타비스를 인수하며 사업 다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에브비가 준비한 포트폴리오가 앞으로 어떻게 확장해 갈지 매출의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 51년째 배당을 늘려온 에브비는 2월, 5월, 8월, 11월 배당 지급하며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14.53%로 멋진 성장을 보이고 있다. 5. 로우스. 1946년에 설립된 로우스는 주택 개조 소매 기업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약 2,2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집 정원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위해서도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의 유지 관리 및 수리에 적극적이다. 정원과 마당을 가꾸는 것이 이웃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문화 덕분에 그들의 소비는 고스란히 로우스의 매출로 직행한다. 90% 이상의 매출은 미국에서 발생하며 홈데코, 건축자재, 하드라인 등이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그동안 소홀했던 집을 꾸미기 시작했고 그 수혜는 로우스가 받았다. 이는 2021년 순이익 증가로 증명됐다. 아쉽게도 2022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근무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증가, 그리고 은퇴 인구 증가로 홈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로우스는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터줏대감 같은 기업이다. 61년째 배당을 늘려온 로우스는 2월, 5월, 8월, 11월 배당 지급하며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19.97%로 왕족주에서 보기 어려운 멋진 성장을 보이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존한 기업은 믿음이 간다. 매출과 이익 증가로 기업의 성장은 물론이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투자자 입장에서 좋게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배당금을 상황에 따라 줄이고 늘린 것이 아니라 50년 이상 꾸준히 증가시킨 기업은 더욱 빛이 나며 배당 왕족주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왕족주 49개 중에서도 매력적인 5개 기업을 소개했다. 10년, 20년 긴 안목을 갖고 기업을 바라보면 상황에 따라 매력적으로 보이는 회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9개 기업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지금은 5개 기업을 모니터링하며 꾸준히 좋은 성적을 이어가는지 지켜보면서 투자의 감을 잡도록 하자.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